네, 김주대 뉴스 정면 승부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소장 그리고 탈당 제명 예정인 김종엽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얘기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전 총리 이제 유고 때문에 이제 한동안 요거 관련해서 가급적 얘기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황운하 의원이 그 모 라디오 프로에 나갔다가 합당시 조국 대표 사견임을 전제로 공동 대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당원들이나 뭐 의원들도 찬성파가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조국혁신당에서 모든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런 얘기 논의된 적 없고 이러면서 선을 긋는 공식 성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한 의원이라고만 하고 이름은 또 적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화들짝 놀래가지고 우리 그런 거 논의한 적도 없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내부의 반대가 예상보다 지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내부에 이러저러한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근데 그런 의견이 너무 이렇게 많이 표출되면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 봐라. 저 당도 저렇게 뭐 하지 않는데 하지 말자 그러고 혹은 뭐 저런 것까지 요구하는데 이걸 해야 되냐. 그럴까봐 약간 이제 살얼음판처럼 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제가 몇 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감청 일지연정 고서원이다. 먼저 나서서 청하지 못하지만 바라던 바가 제안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3당으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합니다만 지방선거가 어려워요, 되게. 객관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그만큼 이제 지방선거 출마 자원도 많이 부족하고 출마를 해도 이게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더 이제 당세가 위축될 거고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를 찾아야 되는 의원들 동요도 심해지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비전 전망이 밝지 않은데 이 제안이 오면은 받아야죠. 그리고 조국 대표가 누구보다 지금 제도권 복귀가 시급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내부 논의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이런저런 한두 마디씩 뭐 조건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조국혁신당의 진짜 속내는 아니고. 근데 이제 민주당 상황이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반대 목소리 굉장히 강하고, 물론 저는 정청래 대표는 출구로서 당원총 투표를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당 대표가 그걸 하자 그러면 투표하겠다는데. 네. 그래서 당원총 투표에서 6대 4가 되든 5.5대 4.5가 되든 어쨌든 통과가 되면 통합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김민석 총리가 그저께 3프로 TV에 나가서 현직 총리로서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또 당대표가 로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네. 총리를 하고 있는 분이 그렇죠. 여당 대표가 로망이라 그러는 게 그 맞나? 좀 이상하죠. 네. 네. 그래서 저쪽도 좀 그 정청래 대표의 저 돌출적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김정일 최고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운하 의원 얘기는 그냥 속내가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야 우리 빨리 합당을 해서 조국계가 어떻게 저걸 다 말아먹을 수 있을까? 그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뭐 정청래계와 뭐 더불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아까 뭐 박원석 의원 얘기한 대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김민석 이제 대놓고 지금 이제 나는 이제 갈 거야. 나는 이제 서울시장은 생각 없고 나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삼국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당이 그럼 제대로만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 더 시끄러워졌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난리를 쳐도 우리가 더 시끄러우니까 뭐 별로 이렇게 관심도 많이 집중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 보수가. 네, 장 소장님. 제가 이제 각 당의 지도부에 참모라면은 의원들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도록 하겠어요. 그냥 입단속하겠어요. 입틀막을 시켜버리겠어요. 그냥 왜냐하면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에게 모든 정권을 줬잖아요. 근데 황운하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막 파토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거는 부적절한 말이거든요. 감각이 떨어진 것이 파토널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보다 파토란 이렇게 말 써도 이분은 되나요? 민주당에서 나온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감정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반대 의견에 비치는 그런 분들도 좀 입단속을 해야 이것이 합당이 이루어지지 개별적으로 다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하면요 이거 지금 되게 민감해 있거든요. 지금 고 이해찬 총리 장례식 때문에 지금 서로 쉬쉬하고 있는 거지. 이거 만약에 그 사건 없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난리 났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근데 그게 지분이 당세랑 당원 숫자나 의원 수가 대충 한 20대 1쯤 차이 나니까 그 정도는 좀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터뷰 전문은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표는 조국 대표가 뭐 공동 대표 그거는요 사무총장들끼리 네. 여러 가지 지분 협상이라든지 사무처 상직자 몇 명, 후보자 몇 명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저는 황운하 의원이 왜 그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 개인적 동기가 좀 있는데 지금 세종시장 출마 선언했고 네. 민주당에 마땅한 세종시장 그 후보감이 없는 거 아니냐. 아. 적어도 현역 의원 중에 출마자가 없어요 민주당에. 네. 그거 얘기하는 거죠. 17개 나 줘, 단체장 나. 중에 하나는 날 줘야 된다. 나죠. 아. 뭐 조국 대표 공동 대표 하는 얘기고. 네. 진짜 속내는 그거죠. 네. 황운하 의원님 혹시 해명하실 일 있으면 언제든 저희 방송에 나와 주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 회의지라고 얘기하는 게 나줘라는 거 어떻게 연결돼? 아니 본인이 지금 세종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민주당에 마땅한 후보감도 없고 자기는 민주당 사람이니 어쨌든 아까 지분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런 차원의 세종시장 후보는 우리한테 줘야 되는 하나 거 정도 아니냐. 20대 1 정도. 내가 우리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뭐 2대 1, 근데 3대 1도 이제 아니고. 그 얘기가 진짜 속내인데 그 얘기를 대놓고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분 얘기하고 공동대표 얘기하고 한 거죠. 그건 안 주더라도 나는 줘야지 그 뭐 얘기죠. 이런 얘기다. 네. 어디까지나 박원석 의원님의 개인적인 에피셜이다. 거의 말- 제가 이런 거를 추정해서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봐도 맞는 거 같아요. 아니 뭐 근데 뭐 20대 1 정도니까 하나 정도는 뭐 해도 그렇게까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네. 당 대표 내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안 맞다 근데 이거지. 당 대표를 팔아서 자기의 자리를 가려고 한다는 것도 아이, 진짜 그좀 뭐 글쎄.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이게 나올 걸 뻔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합당의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이번에 왜 그 뭐죠? 여론조사 꽃에서 갑자기 본인 동의 없이 다시 한번 서울시장 김민석? 네. 후보에 그러니까 오히려 뒤늦게 이 사람 안 나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적합도 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군 중에 세 번째 3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더 불쾌할 수밖에 없고 이거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싫어도 이 여권 내 여권 분열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김어준 씨가 여권 내에서 상당히 이제 설계자이자 행동가로서 더욱더 이번엔 직접적인 개입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저기 8월달 당대표 나오지 말고 서울시장으로 나가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는데 걸림돌들을 한 명씩 제거해주고 싶어하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득력 있다 그 근데 기획설이. 저는 뭐 그보다는 망신주의 같은데. 봐봐 서울시장도 경쟁력이 3등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뭔 당대표는 당대표야. 이런 이제 김민석 면이나 경쟁력 깎아내리기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어제 굉장히 또 미미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상주로 김민석 총리 있는데 김어준 씨가 가가지고 그 25% 관세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미국 가서 한라인 구축했다더니 뭐야? 한 일이 뭐야? 이렇게 디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마저 나와요. 그럴 정도로 김어준 씨의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어준 씨가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게 큰 우한거리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요 총리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 제 이름 빼주세요. 전 넣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언론조사 기관도 아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거부하는데라고 아무데도 안 낼 거예요.
근데 김어준 씨는 대놓고 우리 마음인데 당신이 뭐야? 그거 보면 아 김어준을 왜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다. 총리보다 더 위구나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저 진짜로 민주당 저 문제 김어준 씨 문제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돼요. 네, 그럼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그 저기 때문에 고성국 때문에 고성국 씨는 아예 당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고성국보다 더 하지. 그러면 거기는 여권의 근데. 균열은 묻을래야 묻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게 이제 현실로 왔을 때,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시나리오대로 왔을 때 그 어쨌든 그러면 합당은 오히려 어쨌든 되지 될 거다. 않겠냐라고. 됩니다. 아, 그 다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될 거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거 안 돼,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변수가 아니잖아요. 딱 하나 있어요. 음. 그 지금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네. 2월 6일인가요? 그때 중앙위 표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지난번 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음. 제동이 확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 쪽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네. 지난번에는 중앙위원들한테 막 전화하고 이거 안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해가지고 완벽하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변수는 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만약 거기서 차질이 빚어지면 제동이 확 걸리죠. 당원들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그 전에는 그냥 약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청래 리더십의 생채기 정도 주는 걸로 끝날 건지 아니면 정말 합당은 절대 안 될까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건지. 왜냐면 정치인들 보면 김인석 총리도 어쨌든 당연히 원칙적 합당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합당은 된다. 근데 그 단어가요 미묘한 단어가 있어요. 시기와 논란. 논란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합당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시점과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주도하에 하고 싶어하는 거는 같은데 대통령도 뭐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가 없으니 합당은 될 거고 합당은 된다. 그 이유가 문제죠. 지방선거의 뭐 후보자들 정리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결국에는 8월달 전당대회 때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당의 당원 그리고 조국 대표 이 사람들 스탠스가 어떻게 될 거냐. 직접 본인 등판해서 출마할 거냐. 아니면 김민석 밀어줄 거냐. 아니면은 정청래 밀어줄 거냐. 이거 대단히 판세를 바꿀 만한 10만 대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제다. 10만이에요? 5만이 아니고? 당원이 10만 정도 된다고 당원은 하는데요. 15만인데 뭐 당비대는 거기는 그게 한 주권당원인가? 10만. 그게 한 5만이라고 전 들었는데 10만이. 저는 10만으로 들었는데 하여튼 뭐 5만이든 10만이든 합당은 결속력 무조건 될 거다? 네. 아 그렇군요. 김종혁 최고는 될 거라고 봐요. 될 거라고 보고. 당연히 보겠죠. 네, 그냥 어쨌든 아직까지는 합당이 정치 아싸 전문가분들은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월 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의원 포함해서 전임 지도부와 만찬을 또 한다고 비공개로 하는데 왜 일정은 노출이 되죠? 이거는 뭘까요? 이게 묘해요.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인천시장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준비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출판기념회가 2월 4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 규정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원래는 뭐 이번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2월 4일로 최대한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해찬 총리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냥 다 미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건데 네. 또 다른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못 나가게 되면은 또 박찬대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대요. 당 대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현안 문제는 좀 뒤로 다 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지도부랑 뭐 저녁을 먹는다 만찬한다 이런 것들은 네. 어느 정도 좀 힘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인천시장이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건지. 보여지네요. 여러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인천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경쟁력 있는 인천시장 후보예요 지금. 그렇죠. 여론조사나 뭐 여러 가지로 봐도. 그래서 당내 공천 상황으로 보면 뭐 특별히 힘을 실어주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뭐 이런 게 아닐까. 물론 전임 지도부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최고위원 아니었나?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미묘한 분위기인데 지금 대통령실의 이 합당에 대한 입장을 놓고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동의하는 바고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결단하고 실행한 거다. 양쪽 사이에 이견은 없다. 뭐 이런 설이 있고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설을 대변하는 데 반해서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어제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나 그분은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안다고 그렇죠. 보통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네. 아주 강하게 성토를 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 흔들기다. 그래서 어떤 게 대통령의 진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이고 여당은 그걸 서포트하는데 전념해도 이 모자란 상황에서 당대표가 저렇게 돌출적 제안을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해서 일종의 독자적인 정치 실험을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분산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게 달가울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분석 보태실 게 없으시면 네. 그럼 이제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많이들 하셨지만 어쨌든 세 분 또 오셨으니까 그 어제 김건희 씨 1심 선고 뭐 평가가 좀 나뉘는데 재밌는 분석이 전 이거 같아요. 어제도 저희 보수 패널도 비슷하게 나왔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그랬는데 야 봐 주가 조작 무죄 나왔어. 봐 이럴 거면 윤석열 전 대통령 왜 특검 거부하다 계엄 자폭이나 해? 라고 이제 꾸짖는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어제 정호임 의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봐 이럴 거면 그냥 그때 정면 동파를 하지 뭘 한다고 그 뭐 특검 거부하고 뭐 그러다가 그렇게 했냐. 정말 한스럽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석?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 결과론이잖아요. 근데 네. 저도 그때 11월 달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그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거의 초상집이었어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술 마셔갖고 경호원한테 업혀가면서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받으려는 이 그 국민의힘 이 한동훈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러와라 총 쏴 죽이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와서 뭐 그런 결론이 만약에 그게 가지 않은 길이니까 이 길을 선택했으면 뭐 달랐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는 도대체 민중기 특검은 그 수백억의 돈을 들여가면서 그 특검 운영하면서 도대체 뭘 한 거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 양평 그것도 그렇고 뭐 하나 진짜 궁금증 있는 것들을 해결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알고 있는 보도가 됐던 그래서 무슨 백 왔다 갔다 했던 거 이거만을 가지고서 그걸 또 15년을 구형을 해서 완전히 망신살이 뻗칠 정도의 판결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민중기 특검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도 윤영호 세계 통일교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 뭐 유죄도 어제 이끌어낸 거 아니었나요? 아니 근데 저는 저 판결을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공범 있는 사건이고 네. 공범들 사건에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 거에 따르면 김건희가 통정매매에 가담했고 블랙펄에 맡긴 20억이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번 판결문에서도 김건희가 어쨌든 미필적으로 그걸 인식했고 수용했고 근데 무죄다. 공동정범은 아니다. 그러면 방조범은 되잖아요. 근데 왜 기소를 안 했지 않냐 이런 거죠. 에이, 근데 기소 안 해도 공소장 변경하라 그럴 수도 있고 소송주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기소 안 한 이제 특검의 공소유지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재판할 의지가 없었다. 이거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명태균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윤석열하고 녹취까지 다 들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공관위가 토론해서 결정한 거 그렇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럼 공관위가 토론해서 결정하지 마지막에는. 근데 윤석열이 전화했잖아요. 내가 상현이가 전화할게 내가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 윤석열만 이익을 본 게 아니니까 무죄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그 샤넬백도 너무 웃긴 게 샤넬백 2개 줬는데 첫 번째 800만 첫 원을 번째 빼줬죠. 800만 원 무죄잖아요. 네. 그거 준 시점이 4월이에요. 두 번째 거 준 시점이 7월이고 4월에 준 건 무죄고 7월에 준 건 유죄다.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뇌물을 어느 날 갑자기 확 매겨요. 사전에 다 빌드업을 해가지고 매기는 거지. 그걸 다 하나로 묶어서 뇌물죄로 봐야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형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도 의심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고 본인도 그 얘기를 했던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심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과했다. 네. 네. 장훈 소장님은요? 저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좀 안이하게 허술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었고 저는 헌법상의 대원칙인 사법부의 독립, 판사의 독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어제 판결을 보고 야 이거는 사법부 판사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어떠한
페널티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판결의 일관성이 없이 그냥 어떤 판사 만나면 형량이 높게 나오고 어떤 판사 나오면 형량이 확 줄어들고 이거 자기들 멋대로 한다라고 하면 사법부라는 법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왜 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래서 3심제를 마련해 두긴 했으니까 네 어쨌든 뭐 세 분의 평가는 여기까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유튜브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